자,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종석입니다. 자, 연일 급락을 하는 이 국내 증시를 보시면서 굉장히 힘드시고 그리고 가슴 아픈 상황들이 연일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시장이 지금 예상과 다르게 아마 이렇게까지 빠질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언론이라든지 또는 좀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이번 사태를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들, 이게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었을 때, 그래도 이제 증시에, 과거에 이제 사스라든지 또는 메르스 사태, 이때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핀트가 좀 잘못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이라든지 이것이 반영될 때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는 건데,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그 이전의 어떤 그 사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가 회복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했던 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전체적인 시황과 그다음에 이제 특징주의 흐름을 좀 보면서 이제 미래의 손 남자 좀 코너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만큼 아무래도 이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우울한 이런 그 뉴스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들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어디가 저점일까, 과연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현재의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제목이, 자, 코로나19, 자, 팬데믹 공포, 속절없이 무너진 아시아 증시라고 하고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시장 다 빠졌고, 그 다음에 장중에 뉴욕 그 선물 지수죠. 지수 선물. 그리고 또 지금 개장을 한 유럽 증시,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자, 일본이 4.4% 정도 하락을 했고, 이게 지난 2017년 4월 20일 이래 약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한때 하락폭이 1000포인트를 넘는 국면도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왔었던 그 내용들 중에서 시장,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건 아니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은, 바로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이 이 대국민 연설을 했었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밤 9시에 그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것이 좀 나와줬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망으로 바뀌면서 하단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 트럼프 이 연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쇼. 우리가 이제 그 예약 부도라고 하죠. 지금 이 노쇼, 트럼프 노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알맹이 없는 이런 그 내용들이 시장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그 계기가 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N달러 환율이 103엔 초반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N화격. 그러니까 지금 N고입니다. N고. 자, N고 현상이 발생을 이제 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좀 일본 증시,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3.65% 하락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상위 종합지수는 1.5%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인민은행,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출 것이다.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고가에 비하면은 덜 빠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 시장은 3.87%, 자, 8년 5개월 만에 이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는 등, 자, 패닉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자, 코스피 저점.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정말 어디가 바닥이야? 어디가 정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지금 바닥은 모른다. 예. 바닥을 모른다,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 의미가 없어졌다, 증시 전망 자체가. 왜 의미가 없을까요? 다 틀렸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코스피 뭐 저점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주에만 코스피가 10% 넘게 폭락을 했고,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에 진행이 됐고, 자, 역대급 단기 폭락이다. 예. 아마 이제 역대급 폭락이라고 하는 분들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죠. 이때랑 이제 지금 비교를 이제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악재가 또 있느냐, 지금 강도가 커지는 패닉 셀링. 지금 그러니까는 뭐 묻지마, 지금 뭐 매도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저점이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라고 지금 이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좀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일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아예 코스피 예상 범위 제시를 거부했다. 왜? 뭐 맞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측이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선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자, 지금 현재 지수가 뭡니까? 지금 2000선 밑에 1900선, 지금 1800선도 이런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말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포라고 하는 부분들, 그 중심에는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시장에서도 뭐 많이 팔고 각국 증시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가 이게 전부냐, 코로나가 다냐라는 이제 이런 또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었죠. 월요일 날 이 국제유가 폭락. 저도 이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30% 이렇게 빠지는 거를 저도 해외 선물 지금 그 보는 이 과정 속에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이고, 자,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이 폭락을 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론을 기초 자산으로 묶는 대출 채권 담보고 증권, CLO 등 이런 것들이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증시 부양에 열을 올리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별 뾰족한 수를 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악재, 언노운. 언노운 하면은 그 겨울왕국 2에 나왔었던 그 노래 있죠. 인투 디 언노운. 지금 그게 좀 갑자기 좀 떠오르긴 하는데, 언노운 리스크가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모르는 악재. 근데 이거 정말 굉장히 큰 거죠. 우리가 악재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악재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시장에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는, 자, 올해 뭐 예상 코스피 시장의 뭐 전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지켰나요? 다 깨졌죠. 그 전망 자체가 이제 그냥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을 갖다가 좀 다들 이제 좀 낮추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뭐 1960포인트가 저점이다라고 했었지만은, 자, 1800으로 낮췄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1932, 올해 코스피 뭐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1850으로 낮췄고요. 그래서 지금 1850도 깨졌죠, 지금. 이것도 깨졌고,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가 저점이었었는데, 1880으로 낮췄고, 그나마 교보증권이 1750으로 일단 이렇게 좀 낮추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또 깨지면은 또 이제 뭐 또 하향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정말 지금 이 지수가 정말 바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하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맞았으면 하는 거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바라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너무 지금 현재 근처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이 단기적으로 자, 이 시장의 저점은 언제 저점을 찔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시작이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시작이 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발생하고 나서 진정되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보통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지난 그 2월 초에 그때 이제 그 대구에서 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그 신천지에서 이제 지금 그 엄청나게 이제 그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7,000명이 넘는 확진자, 그 다음에 60명이 넘는 사망자 나오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물론 아직도 현재 안심할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일단은 뭐 진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건 점 봤을 때 또다시 진정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뭐 4월 초에야 정점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외국인들이 너무 엄청나게 팝니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그걸 누가 지금 받고 있느냐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걸 좀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꺼림직한 지금 이 수급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지난달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가 지금 현재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 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이만큼 지금 현재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개인들이 지금 현재 지금 거의 다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자, 좀 여기서 보시면은 신용잔고가 9조 9,600억 원으로 연초 이후에 8,800억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뭘까요? 신용잔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장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증가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이 물량들 때문에 과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을 더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만 지금 이제 끼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지금 반대 매매도 굉장히 지금 현재 좀 많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 은행이라는 부분은 그 금융 시스템의 어떻게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했을 경우에 은행주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자칫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이 글로벌 증시를 포함한 이 금융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폭락을 하면서 자칫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쪽에다 이제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큰 문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험을 반영하는 은행주들의 CDS 프리미엄이 최근 1%포인트대로 상승했는데, 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좀 계속 좀 나와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지금 과연 우리 금융당국은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 자, 8년 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했는데도, 자, 2008년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부분은 이제 금융당국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그 심리를 갖다가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립서비스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요. 약발이 안 먹힌다는 비판에도 지금 계속적인 이 사태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책 수단을 아끼고 있다. 그러니까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가정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어떤 수단 써가지고 잡히면은, 그러면 수단을 쓸 텐데, 근데 만약에 이 수단을 썼는데도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더 큰 어떤 그 위험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에서 일단은 말로 좀 시장 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도 통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좀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조치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조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자주 등장했던 게 이제 자사주 일일 매입 한도를 완화시켜주고, 일일 가격 제한폭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 등의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의 안정 조치, 부양 조치는 아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더 강력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책 강화, 이게 그냥 몇몇 종목에만 그냥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좀 전면적인 공매도 제한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갖다가 지금 쓰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그냥 언발에 그냥 오줌 누는 정도, 이 정도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이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저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답답해요. 예, 지금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의 저점이 어디인지 저도 현재로서는 좀 확인하기 어렵고, 그리고 정말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가격적인 메리트 이것만 가지고 어떤 돌아설 수 있을까? 이것도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이 정부에서도 지금 뭐 뚜렷하게 지금 뭐 마땅한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 뚜렷한 어떤 방법이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 이제 와서 지금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좀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끝까지 존버할 것이냐.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많이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시장의 뭐 특징들을 본다면은 특징주 뭐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지금 뭐 다 폭락했습니다. 폭락을 했고, 그나마 이제 이 진단주의 경우에는 뭐 여전히 어떤 그 강세의 어떤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 휴마시스 뭐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 자, 휴마시스가 15분 안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수출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자, 휴마시스 연 이틀 급등 흐름으로 전개됐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진단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 다음에 어떤 가격 저렴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정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부분들인데, 자, 휴마시스, 그 다음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2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해서 글로벌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자, 휴마시스는 15분이고, 또 인트로메딕은 20분이다. 얘기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EDC, 바로 이제 그 솔젠트죠. 솔젠트가 개발한 이 진단 시약이 뭐 질본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거의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그 어떤 추세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붕괴된 상태인데, 그나마 지금 보면은 지금 보셨던 이런 진단주들만 그래도 좀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코로나가 안정되고 시장이 정말 이제 좀 안정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좀 다소 사그라들 건데, 근데 지금 연일 지금 이런 그 시장 패닉의 움직임 속에서 자, 이들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그래도 지금 시장과 거꾸로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에요. 휴마시스가 지금 이틀 연속 급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메딕이 오늘 이제 그 상한가를 좀 기록을 좀 해 주었고요. 뭐 인트로메딕은 그 예전에 이제 뭐 시세를 한번 이제 크게 냈었다가 이제 폭락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최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시작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DG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때요? 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지금 주가가 좀 움직여주고 있고, 뭐 최근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급등과 급락,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도 급등한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시장의 좀 영향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과 종목의 좀 그 역관계 어떤 좀 거꾸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현재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들 종목 말고도 이 진단시약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있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관심 높으신 종목이 CJ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공매도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뭐 5% 조정 받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일단 뭐 추세는 여전히 견조한데, 다만 이들 종목의 경우에 시장이 안정도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좀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과의 어떤 좀 움직임, 시장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주가의 어떤 그 상관관계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뭐 제가 뭐 감히 뭐 구독이라든지 뭐 좋아요 뭐 눌러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눌러주시면 저희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 많이 내시고, 제가 지금 뭐 시장이 지금 워낙에 지금 뭐 어려워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현재 아직은 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좀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놀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뭐 종목이 있다라면은 제가 무료 추천주 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끝까지 시청하시고 또 무료 추천주 또는 무료 추천주 들어가는 방법 영상 보시던지 아니면 지금 이 영상에 보면 그 내용 있죠? 내용에 링크, 주소 링크를 갖다 걸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무료 추천주 방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의 연속. 굉장히 힘든 지금 이 시기, 지금 굉장히 참, 많은 분들께서 우울하시고 하는 뭐 이런 그 상황에서 뭐 제가 좀 더, 좀 많은 도움이 드려야 될 텐데, 제가 그렇게 또 저도 현재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들, 저도 정말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좀 빨리 안정되기를, 빨리 회복되기를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불사조 박철순입니다. 자, 공장장님, 오늘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이게 됐죠? 뭐 우리 둘이 모여서 뭐 하려고 모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수익공장과 그리고 리얼스탁이 드디어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게 됐는데요. 자, 앞으로는 팍팍투맨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팍팍투맨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자, 팍팍투맨 무료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자, 무료 카톡방 들어오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빨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 보이시죠? 자, 네이버에다가 스타게더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이 스타게더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스타게더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바로 팍팍투맨, 우리 그 두 명의 수익공장 공장장과 불사조 박철순 전무가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무료 카톡이라고 있습니다. 자, 무료 카톡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1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무료 카톡방 팍팍투맨 방에서 만나요. 팍팍투맨.